이번 시간에는 임진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임진록은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매우 많고요. 이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인물들이고요. 그 인물들, 실존 인물들을 등장시키기는 해요.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죠. 그런 인물들의 임진왜란에서의 활약상을 사파식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사파식. 그러니까 에피소드식으로 나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의 유기적인 구성은 사실 필요 없고 이 인물들의 활약상을 사파식으로 나열해뒀으니까 장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는 식으로 지문을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 또 앞에서 임진왜란이 아니네요. 앞에서 다룬 내용 임경업전과 박시전은 병자호란을 그죠? 배경으로 한 내용이고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소설 임진록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을 소재로 하여 전쟁의 발생 과정 그리고 전쟁에서 장수들의 활약상을 담은 영웅 군담 소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설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앞에서 배웠던 박시정과 임장군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그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슬픔을 위로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소설이 쓰여졌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다른 소설과 좀 다르게 조금 가볍게 읽어주셔도 괜찮은 내용이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선조는 임진왜란 때 왕이었죠. 선조는 한 계집이 기장자루를 이고 기장은 뭐예요? 곡식이에요. 대궐의 뜰에 내려놓자 화광이 충천하는 꿈을 꾼다. 화광은 불빛이고요. 충천한다. 하늘 높이 쏟는다. 라는 꿈을 꾸고 우의정 최일경에게 해몽하도록 하는데 최일경이 외가 침입할 징조라고 해몽했어요. 그러자 선조는 태평성대에 경망스럽게 말을 했다며 최일경을 동네로 기양 보낸다. 그런데 잘못한 거죠. 그래서 최일경이라는 인물이 뭐 했다고요? 꿈을 해몽했어요. 왜군이 침입할 거야 라고 했는데 선조가 최일경을 기양 보냈다. 이게 발단 부분이고요. 전개 부분 한번 봅시다. 3년이 지나 임진년 어느 날 외의 도원수 행장. 행장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나와 있지만 이 행장이 이름이에요. 왜는 일본이죠. 일본에서 직급을 가진 도원수라는 직급을 가진 행장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과 부원수, 청정이란 이름을 가진 부원수죠. 가 조선에 침입해요. 그래서 최일경은 동네에서 왜군의 침략을 목격하고 이를 조정에 알려요. 삭주에 있던 이순신은 왜군의 침략을 예상하고 미리 만들어둔 거북선, 이건 사실이죠. 항전해요. 하지만 적장 마홍에게 피살돼요. 그 후 제주의 강홍립이 출전하여 마홍을 베고, 마홍은 일본인이죠. 일본인. 정충남이 청정의 아우 청동의 목을 베나 청정에게 피살당한다.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외인인지 확인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강홍립이 마홍 일본 사람 외인을 베었으나 정충남이라는 조선 사람이 청정 도장수였죠. 부원수였죠. 부원수의 아우 청동의 목을 베었으나 그의 형 청정이 다시 정충남을 벤다. 그래서 정충남이 살해당한다라는 얘기네요. 자, 위기 부분에서 선조는 도성을 떠나 의주로 피난가죠. 유배됐던 최일경이 의주로 돌아와 용강의 김응서를 천거하였다. 천거하였다는 것은 벼슬직으로 추천하였다. 이때 이제 천거제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곡산에서는 김덕령이, 그러니까 김응서, 김덕령은 이제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인물이 되는 거죠. 도술로 왜군을 물리치며 전세를 승리로 이끈다. 이건 허구적인 사실이겠죠. 허구겠죠. 한편 왜군이 평양을 점령하자 선조는 유성룡을 명나라에 보내 군사를 요청하게 한다. 명나라가 이를 거절하자 명나라 천자의 꿈에 관운장이 나타나 조선의 이여송의 군대를 파견하게 한다. 조금 이제 그죠? 전기성 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우연성이네요. 그죠? 꿈에 나타나서 명나라 천자, 명나라 황제의 꿈에 나타나서 관운장, 우리나라 사람이죠. 조선 사람이 조선의 이여송의 군대, 그러니까 이여송은 명나라 사람인 거죠. 그죠? 명나라 군대를 파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절정 부분 김응서 조선 사람이고요. 는 행장이 첩으로 삼은 평양기생 월성과 함께 그를 처치한다. 여기서 그는 외나라의 도원수 행장을 말하는 거고 김응서는 위에 최일경이 천거한 사람이죠. 이여송은 명나라 장수예요. 갖은 트집으로 원병을 미루다가 선조의 통곡을 듣고 출전하여 청정의 목을 벤다. 청정이 외의 부원수가 되는 거죠. 대장을 잃은 왜군은 본국으로 돌아간다. 승전한 이여송은 조선의 지맥을 끊으려 하지만 태백산 산신령에 의해 저지당한다. 정기적 구성이죠. 한편 많은 전공을 세운 김덕령은 모함을 받아 죽게 된다. 결말 강홍립과 김응서는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외국 정벌에 나서지만 강홍립의 배신으로 실패한다. 이에 김응서는 강홍립을 죽이고 자결한다. 여기는 허구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사건에선 실제 역사적 사실에선 이렇지 않죠. 이에 김응서는 강홍립을 죽이고 자결한대요. 임진왜란이 끝난 지 13년이 지나 왜군이 재침략하려 하자 사명당이 왜에 건너가 왜왕의 항복을 받고 귀국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라고요? 사파식으로 영웅들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상관이 없고 각 장면에서 누구와 누가 대치하나, 그래서 특히 이름, 그 외인의 이름이 우리나라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구별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 관계도 볼게요. 왜왕이 침략하죠.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그럴 때 선조는 첼경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기양 보내죠. 왜군이 북상하자 의주로 피신한 거는 사실이고요. 자, 이때 이순신의 이야기는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 않아요. 다 여러 인물들이 같은 비중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왜군의 침략을 예상하고 거북선을 만들고 왜군과 싸우다 전사한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최일경이라는 사람이 외국에 이 일본의 침략을 그저 예상하였으나 선조가 무시하였죠. 그리고 기양 갔다가 의주로 돌아오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김덕력이라는 인물은 초야에 출전하여 처음에 초야에서 출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야는 궁벽한 시골이란 얘기예요. 아주 외진 시골에서 출전하여 많은 공을 세웠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모함을 받아 죽게 되는 인물이고요. 자, 사명당 대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왜군이 재침하려 하자 왜에 가서 왜왕의 항복을 도술로서 받아온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요. 그리고 김응서라는 인물은 첼경에 의해 청거된 사람으로 기생월성과 합세하여 행장을 처치하는 인물이고 복수를 위해 왜국을 정벌하러 갔죠. 강홍립이라는 인물은 적장 마홍을 죽인 인물로 복수를 위해 왜국을 정벌하러 갔죠. 그리고 적장 마홍을 죽이고 나서 일본에 머물면서 이 소설에서는요, 강홍립과 김응서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강홍립은 배신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왜왕이 강홍립을 사위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배신을 하게 되는 인물로 나오나 실제로는 그런 인물 아니죠. 우리 강홍립 하면 광해군을 도와서
실리 외교 정책을 펼쳤던 그 현장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여송은 명나라 장수죠. 명나라 장수이고 행장과 청정은 왜군이고요. 그래서 행장은 왜군의 도원수고 청정은 왜군의 보원수다. 이들과 대립하는 명나라 장수 이여송은 명나라에서 파병온 장수로서 승전 후 조선의 지맥을 끊으려 하다가 산신령에 의해서 쫓겨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조선 후기 영웅 군담 소설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라를 구하려고 일어선 민족 영웅들의 활약상을 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몇 명의 인물들입니까? 7명의 인물들의 비중이 비슷하게 그려져요. 첼경이라는 사람은 왜군이 침입할 거라는 사실을 선조에게 알려주나 선조가 기양 보냈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하는 인물로 그려지죠. 이순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 그 다음에 정충남이라는 사람은 포도대장으로 외국 선봉장인 청동과 대적하여 승리하지만 청정에서 죽게 되는 인물. 김덕령이라는 인물도 부친의 상중에 전쟁에 나가 도수를 통해 승리를 거두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모함을 당해 죽는 인물로 그려지고요. 김응서, 첼경이 청구한 장수죠. 무간이라는 얘기고요. 행장에 첩이된 평양 기생 월성과 함께 평행장을 처치하는 인물이고요. 임난이 끝난 후에 강옥립과 함께 외국을 정벌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죽게 되는 인물. 강옥립은 이순신을 죽게 한 적장 마홍을 죽였고요. 임난이 끝난 후 김응서와 함께 외국을 정벌하러 가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자 하여 김응서에 의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귀영화, 즉 외왕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대로 살려고 하다가 김응서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인물입니다. 사명당 대사라고 하죠. 실존 인물이죠. 다 실존 인물입니다. 이야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사명당은 임난 후 외국이 다시 침략할 기미가 보이자 사신으로 갔죠. 그래서 신이한 능력으로 외왕의 간계를 물리치고 외왕의 항복을 받아오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임진왜란을 소재로 하여서 허구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보상하려고 이 작품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임난을 배경으로 한 것 중에서 사실은 뭐냐? 이순신, 김덕령, 김응서, 강홍립, 사명당 등의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일부 전투를 제외하고 사실은 다 패배하였으나 승리한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구성했고요. 그럼 허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인물들의 나이, 능력, 행적 등 영웅적으로 이제 변용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허구화했다는 얘기요. 외장을 물리치고 사명당이 외왕의 황복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 없는데 이제 허구성을 가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패전의 역사를 승전의 역사로 바꾸었어요. 허구화하여서 국민들에게 정신적 보상을 준 소설이다. 그리고 상실된 민족의 긍지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올려주고자 이 소설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의 이런 영웅 소설들은 대부분 작자 미상, 작자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부분으로 나눈 것은 뭐냐? 첫째 부분은 임진왜란이 시작되기 전에 조선의 상황을 그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첼경이 선주의 꿈을 해몽하다가 이제 기항을 가게 된 부분이 첫째 부분, 첫째 마당이라면 두 번째 부분에서는 민중의 저항과 그러니까 이제 전투하는 부분이겠죠. 지배층의 도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민중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항전하는데 선조와 양반들은 피란각에 급급한 거 이거 이제 사실이고 여기는 허구고 그 다음 셋째 부분 민중의 전쟁 수행 의병의 활동을 말하는 거죠. 의병 활동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고 육지와 바다에서 왜군을 격퇴했다. 그래서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허구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제 의병의 활동이 많았죠. 그 다음 넷째 부분에서는 사명당이 왜 항복을 받았죠? 이제 허구예요. 허구. 사명당이 외국에 건너가 외왕의 항복을 도술로서 받는 부분 당연히 허구겠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사파식으로 즉 나열되어 있다. 에피소드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구성을 보여요.
자, 다양한 인물들이 왜군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들을 사파식으로 나열하여 그들의 활약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뭐 각설 이때 평안도 삭주 땅에 한 사람이 있을 때 성은이요 이름은 순신이다. 벼루는 충보공이라. 각설이 뭐라고요? 이 상투적인 말로 장면이 바뀔 때 쓰는 표지라고 했어요. 각설 외양이 조선 생부 온단 말을 듣고 조선 생불이 뭐야? 살아있는 부처. 그가 바로 사명당이겠죠. 만주를 모아 의논하며 말하되 이런 부분 다양한 인물들의 활약상을 독립적인 사파로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지요.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유씨라는 행장의 부하죠. 행장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김응서를 찾아가 계략을 펼쳤죠. 거짓 정보를 흘린 거니까 맞는 말. 2번 권율은 이순신에게 요시라를 믿고 청정을 공격할 것을 지시했으나 순신은 따르지 않았죠. 선지 3번 김억준은 순신으로부터 전선을 수습하라는 명을 받았죠. 그죠? 내용 파악. 4번 순신이 바다를 버리면 적이 한강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죠. 5번 안희는 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적선에 둘러싸여 위기에 처한 게 아니고 이순신에게 들켜서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는데 그 후에 적선에 둘러싸였고 그를 본 이순신이 그를 비호하다가 어떻게 다른 장수들도 다 힘을 합쳐서 결국은 이겼다. 그러니까 안희는 적을 피해 달아나다가가 아니고 적의 배 수십 척이 수백 척이 배 수백 척이 오는 것을 보고 달아나다가 라고 고쳐야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선지 2번 A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부분은 조정에서 배의 수가 적어서 육지에서 싸우라고 왕이 명했죠. 그러자 이순신은 바다를 버리면 한강이 침략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다에서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는 S샵 51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시나리오네요. 그러면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네요. 시나리오와 소설의 형식상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물론 내용 파악도 있겠죠. 자, 그럼 S샵 51 장면 번호 51 우수영 이순신 집무실이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획 한 획 흔히 담기는 글씨 숙연한 얼굴에 이순신이 붓을 들고 장계를 쓰고 있다. 자, 이순신 나레이션이에요. 해설이죠. 해설. 전하,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글씨를 쓰던 오른손이 경련으로 파릇파릇 떤다. 여기는 행동지심은 여기는 행동지시문이 아니고 상황지시문이네요. 왜냐하면 행동지시문은 인물의 대사 앞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상황지시문. 시나리오는 해설 지문 대사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순신 나레이션 힘주어 살아있는 한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엽신 여기지 못할 것이다. 장계세기를 마치자 지그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는 이순신. 그러니까 여기는 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선지 A와 달리 A는 소설이고요. 보기는 시나리오인데 자, 해설과 상황 지시문이 있었습니다. 보기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 내면 심리를 드러난다. 자, 인물의 행동이 드러난 부분 어디 있나요? 한 획 한 획 혼이 담기는 글씨 숙연한 얼굴에 이순신이 붓을 들고 장계를 쓰고 있다. 여기도 상황 지시문 행동을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2번 A와 달리 보기에서는 인물의 표정을 통해 절망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자, 여기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뭐야?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짐한 부분이고 인물의 표정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대사가 있고 대사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 지시문이 나와야 되죠. 그 행동 지시문에 인물의 표정이 쓰여지게 돼요. 행동 지시문이 있어야 인물의 표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 이게 틀린 말은 맞네요. 왜냐하면 위기, 절망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지만 인물의 표정이 여기 있네요. 그죠? 글씨를 쏘던 오른손이 경련으로 이건 표정이 아니고 여기 있네요. 지그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른 이순신. 여기에 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기와 달리 A에서는 소설이죠. 해상 방어의 필요성을 내세워서 상대를 설득하고 있는 장면 맞죠? 설득하고 있는 장면 있는 거 맞고요.
네, 임진년부터 5, 6년 동안 적이 감히 전라도와 충청도를 감히 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수군이 요해철을 지킨 결과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선지 5번. A와 보기에는 모두 상대 측의 전력보다 우리 군의 우리 수군의 전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죠. 상대는 몇백 척, 우리는 수십 척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맞는 말. 그 다음 3번 봅시다. 그 무를 감상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 부분이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자, 요시라가 일부러 김응서를 찾아가 이순신을 죽일 계책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봅시다. 요시라가 이순신의 전횡을 폭로하려는 의도? 전횡이 뭐예요? 권세를 혼자 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 횡포죠, 횡포. 전횡 횡포. 이런 사실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지문에. 니은 부분은 이순신은 이것이 도적의 간사한 계략인 줄 알고 출전을 주저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순신은 김응서나 권율과 달리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인가요? 아니죠. 소심해서 주저하는 게 아니라 요시라의 계책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리 분별력이 뛰어나고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인물이란 걸 알 수 있겠네요. 디귿. 자, 이순신이 출전하기로 하고 장수들을 모아 엄하게 주의를 주어 말하였다.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순신은 전선을 잃은 것에 대해 전선 배저 장수들의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장수들의 의지를 북돋고 있는 거죠. 틀린 말. 4번. 리을이 어찌 진격치 아니하리요? 라는 안위에 대하여 안위가 적진의 수십 척의 배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치려 하는데 이순신이 꾸중하자 출병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순신의 엄격한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요? 아니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5번. 자, 밑줄 친 부분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오로지 통제사를 믿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 부하들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순신이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어요. 적군에게 둘러싸였죠. 여기에 대한 해석. 장수들의 이순신에 대한 믿음 덕분에 열세했던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군. 무엇을 통해 이걸 짐작할 수 있죠? 뒷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이 패하여 달아났다 라는 정보가 있고 그 대화 속에는 이순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열세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보기를 볼게요. 서사갈래가 뭐예요? 소설이죠. 서술자가 이야기 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서술하거나 상황을 직접 묘사할 수 있고 인물의 정서나 태도 등을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봅시다. 1번 이순신이 진주를 지나 보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술자가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 있죠. 이순신이 군관 10여 명과 보성에 가서 보니 어쩌고 저쩌고 나왔으니까. 자, 보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술자가 요약한 부분 많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술자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 2번 마땅히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장수들의 결심에 감동하는 이순신의 정서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다. 자, 이순신의 정서를 묘사하지 않았고요. 이순신이 장수를 모아 우리는 왕명을 받자 왔으니 마땅히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의 은혜를 갚으리라 라고 말하자 장수들 중에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장수들의 감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 이순신의 감동은 보여주지 않았네요. 3번. 전투를 명령하는 이순신의 다급한 태도를 서술자가 직접
술 했나요? 맞아요. 이순신이 다급하게 명령하길이라고 했으니까 서술자의 말 맞죠? 행동도 아니고. 그죠? 대사도 아니니까요. 4번. 창검이 사방을 둘러싸서 순신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서술자가 묘사했다. 맞나요? 맞아요. 서술자의 묘사 맞고요. 5번. 장수들이 전선을 힘으로 적을 공격하는 행동을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전선을 힘으로 적을 공격하니라 조선수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니 라고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임진록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홍계월전이라는 여성 영웅 군담 소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